네, 2024년 8월 29일 이정훈입니다.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반일 괴담이 사그라드는가 그랬더니 다시 불꽃이 살아올랐습니다. 국치일이죠. 8월 29일. 대한제국이 대일본 제국에 병합된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여러 정치인들이 떠듭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애국심에 불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우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완용이 안중근을 꾸짖는 시절이 오는 것 같다. 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뭐라 그랬죠? 노독수리가 김원봉의 뺨을 쳤던 시절이 다시 오는 느낌이다 그랬습니다. 노독술. 네, 노독술을 노독술이라고 안 하고 마소라 히로. 네, 창씨 개명한 이름을 거론했고 리완용은 이노이에 칸요. 역시 창씨 개명한 이름을 거론해서 두 사람이 안중근을 꾸짖고 김원봉의 뺨을 때렸던 시절이 다시 오는 느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제부터 시작된 이 반일 이어가기 게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슬쩍 편승을 했어요. 뭘 했냐고 하냐, 이종창 광복회장을 만나서 찾아가서 경기도에 새로운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씨는 아주 좋아했죠. 경기도지사가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을 경기도 안에 짓겠답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건가? 아주 이 반일 갖고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아주 유감인 것은 우리 준표 형, 홍준표 형입니다. 뭐 옛날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저는 가끔 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떨 땐 되게 얄밉고 어떨 땐 참 인간적인 사람인데 이번엔 또 얄미운 모드로 갔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임시정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은 대한제국 국민이고 임시정부 1919년 이후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게 을사늑역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원천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을사늑역,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에 의해서 등등이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게 무효니까 대한제국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에 우리는 대한제국 국민이고, 국민이라니까 참 웃기죠. 대한제국 자체가 주권이 군주한테 있는데 뭐 국민이란 말이 있겠어요? 그냥 백성이고 신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정으로부터 이어진다고 헌법이 돼 있다라고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라고 홍 시장은 주장했어요. 이게 망명정부하고 임시정부는 다르죠. 망명정부는 원래 있던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잠시 망명해 있는 거고, 임시정부는 임시로 그야말로 만든 거죠. 그 망명정부는 정식정부에 가깝다는 뜻인데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였다. 그래야만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정부 세울 때 9월 9일 날 북한도 정부를 세우죠. 그 망명정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김일성이 세운 정부도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왜 홍 시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속을 짐작을 합니다. 뭐냐, 김문수 형과의 경쟁심 때문이에요. 김문수, 홍준표 거의 나이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홍준표는 경남 합천이지만 이제 아버지가 대구로 오는 바람에 대구에서 영남고등학교에 거쳐서 고려대학교를 갔고, 김문수도 대구 쪽이죠. 경북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경제과를 갔습니다. 홍준표도 당연히 경북고등학교를 가고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북고를 안 갔죠, 장학금 때문에. 그리고 육사를 붙어놓고 다시 시험을 봐서 그냥 고대를 가버린 머리 좋은 사람인데, 김문수도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근데도 그는 어쨌든 경북고 가서 서울대 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대학교 때부터 아주 지독한 운동권을 했고, 노동운동을 했고, 홍준표는 운동권 보다가는 고시 공부에 열을 올려서 사시에 붙은 사람이죠. 각자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에 대해서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죠.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일제 때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느냐? 그때 우리는 일본 국민이 아니었냐?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김문수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올라갔죠. 소신 발언했다. 최고다. 차기 대통령감이다. 라고 하니까 홍준표가 나서서 다른 소리 하고 김동연도 민주당의 차기를 노리니까 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일 갖고 각자가 계산을 달리해서 떠드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좀 조국도 떠들고 참 이런 사람들 보면서 조국은 그래도 법학 박사하고 또 사법시험을 한 홍준표, 김동연 씨도 행정고시를 해서 이 조문에 상당히 밝은 사람들인데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정치가 뭔지 참 치사하다. 네. 이 을사보호조약 1905년, 그 다음에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다. 이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일 기본조약을 보게 되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이 맺은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가 문제입니다. 이미. 이 뜻은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전까지는 우리를 영토로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찍소리도 못하는 사이에 3년 후에 48년도 8월 15일에 우린 정부를 세웠고 48년부터 따지면 이 한일 기본조약이 65년이니까 거의 한 17년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45년 패전했다가 52년 미 군정을 받고까지 받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 대일본 제국이란 국호를 버리고 일본국이란 전혀 다른 나라로 태어나죠. 그리고 1956년에 유엔에 가입해요. 근데 유엔이 어떤 성격인가 하면은 유엔이 이미 일본으로부터 떼어내서 독립시킨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대한민국을 48년도에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유엔이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48년 정부를 만드는데 김일성과 소련이 거부해서 북한 지역에는 선거를 못하고 제주 지역에서는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거기도 못하죠. 그래서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듭니다. 그걸 유엔이 유엔이 만드니까 유엔이 승인한 거죠.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들은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다 승인한 거예요. 누가 나라를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변국들이 그래 독립한 거 인정할게. 너희랑 잘 지낼게.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만 독립이 유지가 되는데 독립 웃기고 있네. 넌 내 식민지고 웃기고 있나고 그냥 잡아먹으면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독립이 되는 거지만 지면은 먹히는 겁니다. 근데 유엔이 단체로 만들라 그랬으니 유엔이 우리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56년도에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일본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독립을 이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1905년에 맺은 을사조약, 1910년에 맺은 한일 병합조약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무효가 된 거잖아요. 45년 그들이 패전하면서 대한민국 48년 정부를 세우고 그걸 유엔이 승인하고 다 무효. 그러니까 이미 이 조약들은 다 무효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을사조약하고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을 새로 맺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도한 우리 애국자라고 할까 좀 국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의를 45년 이후 그리고 요 조약을 기본조약 맺는 시점 그때 사이에 무효화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05년 일사보호조약 맺고 1910년 병합조약 맺은 것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으로 존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년에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홍준표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존재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이건 국어 실력 문제입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린 세력들이 운동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천하의 홍준표, 천하의 김동연, 야,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참 시시하죠. 더군다나 조국까지 나서가지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기본조약을 맺은 거는, 자, 이미 한일합방조약이 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무너졌잖아요. 우린 정부를 세워서 이미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면 뭔가 약속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조약을 처음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약들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무효가 됐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확대 해석하면은 그거는 문제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에 병합됐다가 나와갖고 일본하고 기본조약을 맺었는데,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소련하고도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하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 다시 출발하자고 하는데, 지금 중공하고는 이제 그런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대만, 자유중국하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대만하고 맺지 않았지만 따로 자유중국하고 또 강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긴 끝냈고, 그 다음에 71년도에 일본이 71년도인가 2년도에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합니다. 패전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한테 졌기 때문에 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숙입니다. 대신에 이긴 나라는 옛날에는 배상금을 이겼으니까 막 돈을 막 자기네가 다 가져가 약탈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자라고 하는 게 1945년 유엔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그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중국이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이 되고 유엔 회원국으로 돌아가니까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5조에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난 너한테 전쟁 이겼기 때문에 뭐 뺏어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대신에 일본은 사과를 하는 겁니다. 요가 비슷한 게, 일본이 이제 소련하고도 전쟁을 했잖아요. 소련하고 또 이제 강화조약을 맺지 않고 공동선언으로 외교관계를 맺는데, 그때 보게 되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죠. 소련은 일본국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네. 배상, 돈 달라 이런 거 안 하겠다, 청구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시 사과를 하죠. 네. 근데 우리하고 관계는 뭐였느냐? 우리하고 관계는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김동연, 뭐 홍준표 뭐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이 한일 병합조약을 봐야 돼요. 이 병합조약 제1조는 한국은 대한제국입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유한다. 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1조에 기재한 양열을 한국 황제가 통치권을 이양한다는 걸 수락하고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한제국 황제가 대한제국을 일본에 갖다 바치겠다라고 한 거를 일본 황제가 승낙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한 돈을 한국 황제들에게 주겠다, 황태자한테 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완용이가 총리 대신 요즘에 국무총리로서 맺었고, 그거를 주권자인 순종이 비준을 합니다. 승인을 함으로써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뼈아픈 고통 때문에 야, 군주국을 하니까 군주 하나가 헷가닥하면 나라가 넘어가는구나 해서 우리 식자들이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돼 있고 하는 거, 저도 서울대학교인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잘 공개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본도 이걸 일부러 잘 내놓지 않았는데 1호로 된 것도 있고 인터넷 자세히 보시면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무력화시킨 게 45년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을 띄어내 독립시킨다. 그럴 때 장개석이가 야 조선은 원래 청나라 속구니까 내가 가져가야 돼 그랬더니 미국이 웃기지 마 임마 그래서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고 3년 후에 미국이 만든 유엔에 의해서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정식 외교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하게 되니까 자 이미 무효가 됐잖아요. 전쟁 패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를 확인하고 나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상금을 우리가 이승만 내내 계속 주장했던 게 우린 연합국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싸웠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일 합병 조약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일본에 준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야 이 조약은 뭐야 라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이 연합국가고 이제 맺은 강화조약의 대표적인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려우니까 뭐 승리한 잘 사는 나라들은 안 받겠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국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전쟁 기간 동안 점령했던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연합국은 아니지만 그들 나라에는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미국도 배상을 안 받고 소련도 나중에 안 받고 중국도 안 받고 자유중국도 안 받고 뭐 영국 프랑스는 싸운 바 없으니 거기도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점령했던 그 나라들은 배상금을 받습니다. 승리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점령한 나라에 준해서 그 정도의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논쟁이 되는데 이때 일본이 우리를 병합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탁 패전하고 했을 때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싹 몰수해요. 상당히 미국이 독하게 일본을 다뤘어요. 그래갖고 탈탈 털어서 몸만 약간의 여비만 줘서 일본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 군정인 걸 다 갖고 있다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니까 한국에 줘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그 전쟁에 졌더라도 일본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걔네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몰수해서 우리 정부를 줬고 이승만 정부는 그거를 돈 받고 민간에 팔아요. 우리 옛날에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일본 가면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 있죠. 그런 회사들이 여기 세웠던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인데 그거를 오비가 사서 오비 맥주, 크라운이 사서 크라운 맥주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 초기 산업시대 시작되면서 그걸 산 사람들이 기업을 하면서 지금 산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은 한국에 두고 온 자기네 돈을 돌려달라 청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일본은 못합니다.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징용이나 뭐의 이유로 일본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산이 있었고 저금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원폭 맞고 하니까 그냥 한국에 막 돌아오면서 재산을 못 가져왔어요. 그건 우리 재산입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청구권이에요. 아까 배상관 별도예요. 그건 개인 재산. 그래서 이 한일 기본조약 할 때 일본은 청구권을 포기한다. 대한민국에. 대신에 한국은 청구권을 요구한다. 라고 해서 아까 1910년 그 이전의 교약은 다 무효로 한다. 이미 무효가 됐다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에 의해서 성립된 일본에 있는 청구권 자금은 인정한다는 예외 조항이 돼가지고 우리 징용 갔던 사람들이 받지 못한 저축금 같은 거를 이자 붙잡고 다 받게 됩니다. 그게 청구권 자금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무상으로 이제 몇억 달러를 주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배상금은 아니고 청구권 자금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일본 친구들이 대한민국이 독립한 걸 축하하는 독립 축하금이다라고 자기네끼리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것도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차관으로 준 거예요. 무상 차관. 유상 차관도 줬고. 그걸 통틀어 청구권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고속도 닦고 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때 그걸 기화로 해서 지금 일본보다 더 잘 살거나 거의 대등한 나라를 만드는 계기를 잡았고 한 건데 일본은 청구권 자금을 못 받았고 우린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물론 거기 뭐 빠진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문제되긴 했지만 사실은 다 했다라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박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걸 수행했던 게 그 당시 김종필 중정부장인데 그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독도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독도 갖고도 그때 굉장히 시끄러운데 뺏기지도 않았어요. 돈도 많이 챙겼어요. 우리 발전했고. 근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점령했던 지역들도 우리만큼 돈은 받았어요. 통합한 5억 달러 내외씩 받았는데 그 나라들은 그때 우리나라 걔네랑 국민소득은 우리가 더 적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 우리만 쫙 올라갔어. 이건 박정희 전두환의 힘이지. 그리고 그때 일본하고 국교를 트면서 일본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앞서가는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게 배가 아프니까 한일 관계를 흐트러뜨리면 한미 관계도 깰 수 있다라고 김일성이 지시하면서부터 계속 한일 관계를 흔들고 자기들은 일본하고 싸웠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데 지들만 싸웠나? 지들 싸운 게 뭐가 있어요? 동북 항일 연군의 원래 그 주보증이 있고는 만주에 있는 공산 게릴라 단체에 저 친구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한 20-30명 건드리는 뭐 말로는 중대장이지만 소대장 정도 역할을 하다가 그나마 다 소련 땅으로 넘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주보증이야 전원이. 별로 항일 투쟁한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항복하니까 들어와서 소련군으로 들어와서 북한을 접수했을 뿐이지. 항일은 김일성도 크게 한 거 없습니다. 그가 직접 한 거는 보첩부 전투 하나인데 요즘 저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산림 지키는 영림서 있죠. 경찰서라고 하는데 영림서 같은 그거 하나 공격한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북한이 떠들고 하니까 그게 우리 뭐 박정희 자꾸 흠을 잡잖아요. 박정희 잘한 게 99개인데 뭐 한두 개 있으면 그거 갖고 막 키워갖고 자기가 박정희랑 대등하게 오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조국이나 김동연이나 홍준표까지 왜 저러냔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일제 때 일본이 아니었으면 그때 있던 사람들 왜 창씨개명을 왜 해? 그리고 그때 부자들 뭐 유럽 가거나 할 때 일본 여권도 다 갔잖아요. 정부가 없는데. 근데 이걸 갖고 장난을 칩니다. 이게 뭐냐면 반일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워낙 소신 발언을 하면서 한일 관계도 객관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확 쏠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하는 거야. 차기 대권 바라보고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용되고 있는 거지. 아니 경기도 독립기념관 만들고 충남 천안에 독립기념관인데 또 만들고 그러면 저 광주에도 하나 만들고 대구에도 하나 만들지. 이게 나랍니까? 야 이렇게 독립조차도 건국조차도 저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설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저는 하여간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은 뭐 논외로 치는데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나이스하게 봤는데 상당히 시끄럽고 홍준표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참 그전에 한동훈 씨를 비난할 때는 뭐 보기는 잘 보는 것 같은데 저게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라서 영 마땅치 않았는데 지금 김문수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참 저런 잔꾀 저런 사람이 차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뭐 무조건 반일을 지지하는 국민이 아니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쭉 보면서 혀를 찰 겁니다. 뭐 제 주변에도 무조건적인 반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일본하고 붙을 때 일본을 앞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의문점이에요. 저는 일본 기자들하고 붙어서 이겨보기 위해서 기자로 승부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의 어떠한 기자, 어떠한 원자력 전문가도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 책을 내지 않을 때 저는 책을 냈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분석, 그래도 원자력이다. 그거 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후쿠시마 사고 분석하고 일본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경쟁을 하지 이렇게 말장난 안 합니다. 김동연, 조국 그건 그렇다 치고 홍준표 진짜 왜 그래? 답답하게. 감사합니다.